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을 잡은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양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주식시장이 어제는 또 숨가쁘게 올랐는데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차익 실현 물량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공기관이나 개인주를 나온 것 같고요. 그렇지만 외국형들은 굳건하게 사는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지금요. 어찌됐건. 그렇지만 시장은 뭐랄까요? 차익 실현? 경계 매물? 뭐 이런 것들. 너무 상투적이지만 딱 그런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보합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120분간의 시장 상황 좀 체크해 주세요. 네, 시장에 대한 상황을 보게 되면 시장 아직 이게 HTS가 안 켜져서 이제 켜졌네요. 네. 지금 시장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오늘도 이제 외국인에 대한 거래소에 대한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달러 인덱스에 대한 강세에 대한 영향에 대한 약세에 대한 영향에 대한 쪽이 좀 지속이 된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시장에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여전히 어제하고 이제 비슷한 종목들에 대한 강세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지금 보게 되면 철강주를 중심으로 하는 이 포스코,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을 중심으로 하는 화학주, 뭐 이런 쪽에 대한 상승세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다만 전반적으로는 그 강세 지수에 대한 강세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매도가 상대적으로 좀 종목별로 이렇게 떨어지게 하고 있는데, 오늘 그 제약바이오에서 그동안에 좀 쉬었던 그 기술 수출에 대한 건이 하나 나왔습니다. 어디요? 기술 수출에 대한 건이 크리스탈이라고 100% 종목인 것 같은데요. 증거금 100% 종목이기는 한데, 크리스탈? 크리스탈이 지금 3,500억짜리 이제 기술 수출에 대한 쪽에 성공했다. 그것도 제약회사예요? 네네. 그래서 나오면서 기특한 친구들. 3,500억짜리인데 이게 아주 강하게 시장에서 그 상한가를 못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계약 금액이 한 11억 정도니까 이제 마일스톤을 크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단계별로 임상에 성공했을 때 이제 그걸 크게 받는 조건으로 해서 이제 갔다라고. 이것도 조금 시가총액이 작은 걸 거 아니에요? 시가총액이 지금 아침만, 그러니까 지금 오늘 30%로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한 3,500억대였는데 이제 5천억대 갔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계약금이 좀 작아서, 계약금이 만약에 한 300억 정도 들어왔다. 350억 들어왔는데 3,500억짜리 계약이면 한 7천억까지 갔겠죠. 근데 이제 그런 계약은 아니었기 때문에. 3,500억인데 11억 달랑 받았다? 네. 근데 이제 옵션으로 좀 넣고 뭐 이렇게 그 계약을 했다라는 데 좀 큰 의미를 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탈 같은 경우가 어쨌든 간에 일단은 물꼬를 텄다. 3,500억짜리 계약에 물꼬를 텄다라는 데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런 쪽의 흐름이 확산될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이십니다. 다만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바이오젠이 임상실험의 실패에 대한 쪽 때문에 한 12% 정도 나스닥에서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서 미국 시장에서의 제약바이오에 대한 조정이 국내 시장의 제약바이오에 대한 조정으로 나타났습니다만은 어쨌든 크리스탈의 성공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오늘 조정 이후 저가 매수를 조금 유입시키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전개됐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보게 되면은 금호타이어가 또 8% 상승하는 형태에 대한 금호타이어는 외국 매각 뭐 인수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맞죠? 매각이 어저께 우리 딱한 정보에서 말씀하셨던 거. 예, 근데 너무 오늘도 갭 상승이 또 이렇게 나와갖고 4% 나온 다음에 13%까지 갔다가 한 이틀 3일 사이에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차익 시장이 좀 나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야, 네. 이거 100% 아니니? 금호타이어 100%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금호타이어 30%. 그게 아니라. 크리스탈? 그게 아니라. 펜? 아니야, 아직 가르쳐봐. 오늘도 중요하지만, 오늘도 중요하죠. 네. 오늘 초대 손님도 정말 중요한 분인데요. 네네. 내일 꼭 오셔야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네, 왜요? 내일은 꼭 더 오셔야겠습니다. 네네. 내일은 친구분들도 모셔오셔야겠습니다. 네네. 그 한 방을 내가 정말 디스를 하려는데 디스가 안 되니 내일은 저희가 오늘 기립박수가 아니고 내가 오늘 그 종목을 봤거든 지금. 네. 아니 아침에 분명히 마이너스였거든. 네네. 근데 또 10%가 또 올라가네 젠장 7, 8%. 네네. 이거 웬일이니 이거. 네네. 근데 이건 제가 말할 수도 없고 이성 교수가 할 수 없는데 그냥 본인이 얘기해야죠. 들어드나 모르니까. 예. 그래서 100%짜리 아닌데 그거는 그 뭐죠? 여기 뉴스 이렇게 보면 나오잖아요. 진짜 바이오. 아니 뭐라고 얘기하지 마. 여러분 치면 나오니까요. 네네. 그 저는 하여튼 경쟁 방송이니까 말할 필요도 없어. 네네. 하여튼 여러분들 내일은 꼭 진짜 또 오셔야겠다. 네. 요즘 하여튼 저희 이 방송도 그렇고요. 방송도 그렇고 저희 딱한 그 주식의 민시다도 최고 청취율은 단연코 한방님이 나오셔야 돼. 한방이. 한방님은 몰고 다녀야 돼. 우리가 모시고 다녀야 돼. 이름도 두 방이로 개선할까? 맞아. 어저께 한방 그러니까 욕을 하더라. 욕을 해. 그건 그렇고 바로 오늘 초대 손님 모시고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켓 이슈 앤 전략 시간입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왜 이분 이름을 자꾸 헷갈렸나라고 했더니 오늘 생각이 났어요. 아시는 분이에요. 미국에서 같이 그 빵꾸난 자동차에 운전하셨던 분, 그 장호성 교수. 이름이 같아갖고 어디서 많이 듣던 그건 이름인데. 홍명이지. 아, 장호명 교수구나. 이 사람이 교수님의 이름까지 전화까지. 장호명이구나. 아, 이렇게 헷갈리지 근데? 얼굴 당황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소개는 언제 해주실 거예요? 소개를 언제 해주실 거예요? 소개를. 기다려. 안 하는 수가 있어 이러다가. 기다려. 장호명 교수님 네. 상당히 존경하는 분인데. 네. 제가 아주 싫어하는 스타일이죠. 심심해서 공업 수학을 여름방학 내내 풀어봤더니 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라고 말씀하셨던 장호민 교수님. 전 공업 수학이 졸업할 때까지 어려웠습니다. 자, 지금 그 오늘 한층 올해 들어서 업그레이드된 이슈 분석을 해주고 계시는 유호선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 선생 어떻게 지냈어요? 저 방송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강의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강의 또 한 군데 한다 그랬잖아요. 그 나사렛? 나사렛이야? 네, 나사렛이야? 나사렛 나사렛. 대학교. 네. 예. 그건 언제부터 시작했어? 그 7월부터 시작인데요. 일단은 공개 강의 어떻게 할 건지 천안 분들 모르시니까 공개 강의 한번 하려고요. 그렇지. 우리 유 선생이 서울에서는 알려져 있고 청주에서는 나바니까 알려져 있지만 천안만 하더라도 모르지. 네네. 아는 문제 없으니까 공개 방송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요. 네. 그것도 주 한 번 강의하시는 거예요? 네, 그거는 목요일로 이제 목요일로? 네. 아 벌써 날짜가 잡혔어요? 날짜 잡혔죠. 아, 목요일은 그 천안 가고 네. 그다음에 금요일은 청주 가고 네. 집은 그 사이에다 얻으시고. 그 삼각형이죠. 네. 유성 이런 데 근처 아니야 그럼? 유성이 멀죠. 그래요? 네. 아니면 말고 충주 이런 데서 집을 얻어 그럼 충주. 아 충주 멀어요. 아이, 그럼 알아서 뭐. 저한테 오늘 디스당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아, 그럼 그렇고요. 아니 이제 약간 오늘 빨리 한방님이 자꾸 생각나서 그래. 네네. 오늘 졌어 그냥 자기가. 아 그래요? 한방님한테 아, 오늘 졌어. 어떻게 하면 좋아? 의문의 일패. 아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는 거지. 네. 우리 선생님도 네. 적은 안 맞지만 실전대 어디는 나가. 아 그럴까요? 보니까 그 키움증권이 하더라. 네네. 선물. 선물 하더라고요. 해외 그거 해. 선물. 그거 선물할까요? 하셔야 됩니다. 그거 선물해. 선물 좀 저도 지금 알아요? 몰래 하고 있는 게 하나 있거든요. 뭐요? 몰래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뭐? 공개시켜 드릴게요 나중에. 자기가 하고 있어? 네네. 어디서 하고 있어요? 저는 또 딴 데서 하고 있는 게 돈 있습니다. 하는 거야 진짜? 네네. 자기 이름 걸고? 네네. 가명으로 하는 거죠. 가명으로.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네네. 나중에 나중에- 나라고 증빙해야지 또. 나중에 이제 공개되는 거예요. 그 실전이야? 네, 아니 실전 모의 투자입니다. 아, 모의 투자? 네, 네. 아, 나도 왜냐하면 방송하는데 네. 이거 뭐 명함을 못 내밀겠어. 나도 할래. 네. 나도 할래. 하시죠 그거 어디요? 해외 선물. 해외 해외 선물. 해외 모의 선물? 투자 하잖아요. 그 상금 200만 원 준다 그러던데. 아, 그럼 실전 아니야? 1등 하면 실전 아니고 해외 선물 모의 투자인데 1등 상금 200만 원. 키움? 네, 키움. 나도 할래. 예. 나는 뭐 할 게 없어. 나는 저기 김세한 그 전문가 하라는 거 그대로 따라하지 뭐.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럼 아주 뭐 내가 머리 아플 게 뭐 할 게 뭐 네네, 있냐? 그렇죠. 어. 그러니까 해외 선물 실전 모의 투자 대회가 지금 키움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1등 상금 20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내 돈이라고 모이니까. 생각해야지. 예, 예. 나는 뒤에 김세한 과장이 전문가가 있으니까. 김세한 전문가가 있으니까요. 내가 그 돈이 내 돈이 누구 돈이야 그럼? 김세한 아닌데? 맞죠? 김세한 과장, 김세한 맞나요? 그 김세한 전문가 우리. 그런가요? 김세한 네네. 전문가. 한 명 김세한, 네네. 한 명 김세환 헷갈리지. 헷갈려. 그래서 어. 요즘에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나이 이름이 때 헷갈려. 그 노령화야 자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랑 나랑 한 앞으로 이제 2년 있으면 만나지. 이름표 달고 나오는 걸로. 2년 있다가 출연자들도. 우리 관악산에서 만나는 건 사이야. 런닝맨처럼 저는 언제 얘기해요? 앞에 크게 이제 시켜드리려고요. 네. 그래서 안 되겠어. 근데 하나부터 얘기하고 갈까? 네. 자기 네. 그 청주, 천안 이런 데가 자기 나발이잖아요. 어찌 됐건 간에. 그 좀 이렇게 친했던 지역이죠. 대전도 한 동네지. 대전은 멀어요. 멀어? 네. 나는 이 회사를 네. 어저께부터 약간 디살라 그랬는데 그래도 마음은 가 있는 건데 어떤 분 오늘 기분 좋게 또 말씀해 주시네. 2학년 관심 영어 하나테크 신고과예요. 하나테크인 하나테크 신고가예요. 신고과예요. 요즘에 야구도 10번 중에 불같이 일어났잖아 또. 그렇죠. 네. 불같이 오늘 준비한 거 일어나죠. 뭐예요? 이제 얘기해 보죠 이제. 오늘은 네. 이거 먼저 보여드리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야? 이거. 커피? 네. 커피? 맥널티? 커피. 맥널티? 한국 뭐? 맥널티. 우리 지난번에 나도 이거 선물했었는데 맥널티. 직접 가져오셨어요? 누가 또 줬지? 아. 네. 그래서 근데 나 잘 못해갖고 생취했지. 오늘 커피 얘기 좀. 커피 하기? 오케이. 네. 예, 커피 하기 해보자. 요즘에 잠을 못 주무시잖아요. 그렇죠. 커피를 많이 마셔서. 그런가? 네. 아침에 그래서- 한 잔 마시는데 뭐 굳이. 요즘에 한국은 커피 공화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주춤거리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커피 시장이 죽는 게 아니라 좀 시각이 바뀌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작년 2013년 기준으로요. 일단 한국인이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이 뭘까라고 주 1회 뭐 주당 음식 섭취 횟수를 파악을 했는데 밥인 줄 알았습니다. 치킨인 줄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아니죠. 커피입니다. 커피? 그 뭐든지 그냥 횟수로 따진가요? 횟수로? 그렇죠. 횟수로. 그러면 사실은 원래 밥이 제일 많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루에 3끼라고 보고 적어도 2끼라고 하면 14회 이상 밥을 먹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커피를 더 많이 마신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루에 그 한국인들이 커피를 얼마나 마시느냐를 분석을 해봤는데 보통 한 2잔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2.6잔 정도, 평균적으로 보면 한 2.6잔 정도를 마시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리고 식사 같은 경우는 2.2끼로 나왔거든요. 2.2기. 그러니까 뭐 이거는 한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다수를 두 끼 조금 더 먹는 뿐이네. 그렇죠. 평균으로 나눠버리다 보니까 2.2끼인데 커피는 2.6잔으로 나오게 되면서 뭔가 좀 어색하다. 2.2끼? 2.6잔? 2잔 반? 뭐 이렇게. 오케이. 그렇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죠. 네. 그래서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2잔이 일단은 가장 많아요. 2잔이 전체의 한 30%는 2잔 정도 마신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10잔 이상 마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하루에 10잔? 네. 좀 심하시네. 그렇죠. 나는 커피 많이 먹었더니 저거 오더라고. 어지럼증 오더라고. 빈혈. 카페인이 많으면 그런 게 또 생겨? 에스프레소 한 5잔 먹었더니 완전히 어지럼증 오던데요? 근데 예전에 그런 사례도 있어요. 커피 시음하시는 분이 심장마비 일으킨다고. 카페인 그래요? 때문에. 좀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과연 1년에 얼마나 커피를 마시냐 봤더니요. 338잔을 마신다라고 통계가 나왔어요. 338. 평균적으로? 중국은 3잔 마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수치가 좀씩 다 달라요. 다 다를 수밖에 없죠. 뭐 누가 앉아서 재밌게 계산하는 게 아니니까. 설문조사 같은 걸 거예요, 저런 게 다. 그렇죠. 설문조사로 가는 거니까.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 원두의 가격을 과연 얼마나만큼 수입을 해 오느냐라는 분석을 해봤는데 2012년에 10만 6천 톤 정도 그리고 2015년에 13만 8천 톤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올해는 한 14만 톤. 조금씩 늘어나요,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는데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커피 기구를 유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뭘 유치해요? 국제커피 기구. 커피도 기구가 있어요. 그렇죠. 협회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유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공식품 쪽에는 우리나라 3대 수출품 안에서 커피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커피가 하나도 안 나는 나라인데 사실은 커피가 우리나라에서 커피 나무는 있어요. 제주도에. 커피 나무가 있다고? 제주도에? 제주도에서 커요. 이제 재배도 하고 상용화도 되는 건가? 그렇죠. 그리고 커피가 있는 서울 지역도 있습니다. 저희 집이요. 그건 관상용이겠지 그냥. 아니요. 그거 키워서 먹을 거예요. 자기 집에 있다고 지금? 이 교수님이 진짜 교수님 맞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 커피 있어요, 진짜. 진짜로? 관상용으로? 근데 그게 크면은 커피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한 10년 키우면 되겠죠. 빨리 큰다라고. 그래서 이제 뭐 커피 우리나라 시장의 규모를 봤더니 80조 정도 되는 시장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80조? 대박이네. 저도 사실은 커피 시장을 많이 마시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마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80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꾸준하게 인스턴트 커피의 그 퍼센테이지는 좀 줄어들어요. 전체적인 비율을 거기서 말하는 인스턴트라는 건 예전에 커피 믹스 이런 건가? 그렇죠. 커피 믹스. 그냥 타먹는 거. 그나마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건 이제 이 커피 믹스 안에서 원두 커피 카누 같은 커피가 있기 때문에 유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알아요. 뭔지 알아요. 그 조그만 거. 그리고 RTD는 이제 우리가 움직이면서 먹을 수 있는 뭐 통으로 된 캔으로 된 캔으로 되거나 병. 요즘엔 컵식으로도 플라스틱으로도 나오죠. 그리고 액상으로 되는 거 뭐야? 그거 액상으로 해갖고 그냥 캡슐인가? 캡슐. 그래 저런 데 팔잖아요. 세븐일레븐에서 1,000원 받고 파는 거, 봉제 갖다 파는 거. 그렇죠. 그런 것도 저런 거요? 그것도 RTD나 그쪽으로 포함이 될 거예요. 원두 커피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원두커피 비율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시각에서는 40% 정도 성장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는 역시 20% 안팎이다라고 성장률을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우리 요즘에 커피 전문점이 줄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준다고? 그쵸. 57,000개에서 줄기 시작했더니 줄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 많지. 그쵸. 이게 주스집으로 바뀌나 보네. 주스집으로. 주스집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네. 근데 여전히 뭐 커피 점포 매출 같은 경우는 네. 이게 2013년에서 2016년 4조면 거의 80%에서 90%가 3, 4년 만에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커피 보게 되면은 도봉구 쪽이 제일 많은 걸로. 어디요? 도봉구 쪽. 도봉구. 도봉구도 왜 그렇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커피숍을 차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예상을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건 네. 그런 매출이 완벽하게 좀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여전히 국민들이 네. 선호하는 커피를 좀 좋아하는 애호가들이 선호하는 쪽이 이제 스타벅스가 여전히 1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네. 요즘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뭐 백다방부터 시작을 해서 저가 커피가 많이 유통이 되다 보니까 이디야가 굉장히 점포수가 늘어나고 있죠. 이디야가 빌딩 사셨다며? 그렇죠. 예. 이디야. 그리고 뭐 기존에 있던 커피숍은 좀 넘기고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기는 상황. 또 어디야? 그 어퍼컷 날려갖고 회장님이 했던 문제. 근데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요. 그 MPK라고 네, 미스터 피자. 미스터 피자. 그래 거기 그 만오핀. 커피 막 1,000원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쵸. 회장님이 그래서 한 번 더 때리면 500원 줄 걸? 괜찮은데요. 괜찮죠? 그때는 이제 뭐 꿀밥 때려야 되나? 그런가? 하여튼 그 회장님이 때린 다음에 1,000원 깎은 거 아니야? 그쵸. 아니 근데 지금 커피숍이 진짜 100m 가면 스타벅스, 100m 가면 이디야, 100m 가면 100m도 아니야. 한 한지 건너 어떤 데는 예전에는 붙어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많은 게 교회였거든요. 요즘에 제일 많이 보이는 거 커피숍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지 건너 하나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를 봐도 십자가, 저기를 봐도 십자가, 밤에 보면은 온갖 십자가 천지였는데 지금은 보면은 한 발짝 가게 되면 커피숍, 백다방, 이디야, 스타벅스, 뭐 그 다음에 뭐 그 엔젤리너스, 뭐 엔젤리너스부터 시작했고 다 뭐 있죠. 쫙 그거부터 시작해서 개인이 하시는 거, 그다음에 주스집 난리도 아니야 진짜 너무 많어. 그러니까 그런 거죠. 교회가 줄지는 않았을 텐데 네. 교회는 1층 그 대로변에 네. 있진 않잖아.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커피집에 뭉개진 거지 눈이 그런 거 같은데 네. 교회는 안 줄었을 것 같은데. 네. 실질적으로 포함을 또 해보게 되면 만오핀 같은 경우는 만오핀이 미스터 뭐야? 피자 만오핀. 커피. 네. 그 안에서 또 매장이 있고요. 매장 안에 또 샵인샵 지역으로 또 들어가 있는 샵인샵? 네, 되게 많은 거죠. 네. 그리고 또 가다 보면 맥도날드라든가 혹은 네. 롯데리아 이런 데서도 역시 커피를 네. 다 팔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다날도 역시 브랜드로는 이제 태양의 후예에 나왔던 뭐 달콤 커피라는 그 브랜드를 또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런 거 다 빼고 일단은 뭐 커피 점포수만 해서 우리나라에서 브랜드가 한 10개가 넘게 있는 그런 큰 상황인 내셔널 거죠. 브랜드가 큰 그쵸. 브랜드가 예. 그래서 이제 요즘에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 역시 가성비죠. 작년부터 굉장히 유행했던 얘기가 가성비인데 네. 이 저가 브랜드 쪽에서 가성비를 가지고 네. 진출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백다방. 기본적으로 저가 브랜드 하면은 역시 이디야 커피가 네.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릴 수밖에 없는 아 이게 상황이고요. 브랜드들 표예요? 네. 이건 또 어떻게 구했어요? 열심히 또 열심히 검색하는 검색 거죠. 신공. 그렇죠. 오케이. 역시 검색은 구글이죠. 예. 오케이. 검색은 그래서 구글. 검색은 앞으로 네이버를 해. 그렇죠. 미국 주식 궁금하면 미국 주식을 쳐봐야지 네이버에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브랜드로서 이제 맥카페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위마프에서도 W 카페라고 또 나왔대요.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위메프는 온라인 샵이잖아. 근데 그 커피숍을 만들었어? 그런 것 같아요. 1,900원에 매장 대박. 수가 9개. 대박. 전체 직영으로만. 네. 그리고 요즘에 주시 같은 음료수 그 저가형 음료수, 네. 보급형 음료수가 맞는 거겠죠, 사실은. 네네. 그런 쪽에서도 역시 커피는 당연히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맛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큰 폭의 차이는 안 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 예민하지 않은 사람 모르겠죠. 네. 근데 왜 그러냐면 또 아시는 분이 커피 판별사예요. 커피 판별사. 그래서 직접 수입도 해왔거든요. 근데 거의 그 한 나라에 그 커피를 쓰는 게 아니라 커피를 섞는데요. 커피를 섞고 쌀 섞듯이. 예. 그리고 거기에서 맛을 보게 되면 원래 그
로스팅이라고 하잖아요. 달구는 거. 그래서 원래는 쓰면 안 된다, 쉬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태운 거죠. 제 동생이 이제 그 커피 그걸 하니까. 동생분 또 커피를 하세요? 하는데 여동생이? 예. 언제 또 사업 업체를 바꿨어? 물어보니까 꽤 됐어요. 꽤 됐는데. 사업을 해? 예. 아니 같이 동업하는 거예요. 친구하고. 근데 이제 보니까 커피를 이제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커피 나는 지역에 이제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어떨 때는 포도향도 났다가 어떨 때는 뭐 이렇게 되게 초콜릿 향도 날 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맨 처음에 뭐 로스팅할 때 섞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커피 콩이 재배되는 지역 근처에 어떠한 그 작물이 있느냐에 따라서 커피 향이 달라진대요. 근데 그냥 그러니까 나쁜 커피들은 질 안 좋은 커피는 그렇게 막 섞어갖고 로스팅해도 되는데 진짜 좋은 커피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대로 살아서 나온다 그러더라고 로스팅하게. 그 딱 거네 몇 년형. 예, 몇 년. 그리고 이제 그 고양이 똥도 먹고 루악. 루아 커피. 그게 딱 그거잖아요. 네네. 우스갯소리지만 그 동네 냄새가. 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 또 알아들으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렇게 IT 조금 이런 거 아시면 아시잖아요. 이성유 씨 아시잖아요. 네. 요즘 하도 제품이 많아졌는데 처음에 샤오미가 대륙에 실수를 해갖고 이어폰을 만들었을 때 가짜랑 분간하는 거 이어폰을 딱 박스를 때 초콜릿 냄새가 나면 진짜라 그랬다고. 그렇죠. 왜냐하면 샤오미의 그 공장 옆에 초콜릿 공장이 있는지 그런 썰이 있었잖아. 네네. 그래서 나도 맡아봤거든. 근데 나더라고. 네, 그러니까 나는 중요했죠. 진짜네 그게요. 그런 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가 브랜드 특징은 가격이 일단은 싸다라는 거, 그리고 매장이 많은 것과 이제 적게 있다라는 거 차이가 좀 있다라고 그냥 그것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인스턴트 커피 시장은 여전히 뭐 좀 위축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봉지 커피 이런 거. 그렇죠. 근데 다행히 스틱 원두 커피는 계속 성장을 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2012년에 2억 3천만 개 정도 네. 팔리고 있다가 2015년이죠. 딱 한 3배 정도? 7억 4천만 개 봉지가 이제 팔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성장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말씀을 해드렸던 믹스커피 같은 경우 줄어드는 반면에 역시 원두커피의 성장률은 급격히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커피 시장을 보게 되면 요즘에 재밌는 거는 또 편의점에서 배달까지 한다라는 거. 네? 편의점에서 배달까지 합니다. 배달을 해 편의점에서? 배달해요. 진짜로?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대박이네. 대표적으로 이제 만원 이상이 이제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8,000원이에요. 8,000원? 네. 8잔? 8잔. 빡세다. 그래서 이제 3대 편의점 커피 브랜드를 확인해 보게 되면 SK 저 다 해? 세븐일레븐도 하고 GS도 하고 CU도 하고 다 해? 그렇죠. 그래서 맞아. 요즘에 뭐 가격은 보통 1,000원대인데 지금 롯데라든가 GS 같은 경우는 원두 기기가 있죠. 근데 지금 그게 기기가 1,000만 원대랍니다. 근데 이 1,000만 원대의 기계를 지금 1,000개 정도 하고 있는데 이거를 3,000개 매장으로 보급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네. CU에서도 역시 이런 마케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대표적으로 우리 야쿠르트 아줌마한테 이제는 커피 달라고 하셔야 될 듯 한데 야쿠르트 아줌마 좀 난리 났잖아 지금 다. 그쵸. 전국에 야쿠르트 아줌마가 낮에들 나오셔갖고 다 커피 팔잖아요. 2,000원도. 그 2,000원짜리인데 이제 배달까지 사실은 되는 거죠. 굳이 콜드브루. 배달이 아침마다 아닌데. 줘. 콜드브루. 인기야. 근데 그게 이제 하루에 10만 개 정도. 10만 개 정도 팔리고. 이게 사람이 되게 간사한 게 네. 또 그 저거 먹다가 그 더치 먹다가 로스팅한 거 조금만 약간만 쓰면 못 먹겠더라고 그게 사람이 간사하더라고요. 사람이 간산해 자기가. 예. 나 모르는데 그런 거. 네. 그냥 이제 커피면은 잠 깨려고 먹는 거니까 저는. 네. 근데 저기서 예. 생활에 팁 하나 드릴까요? 어떤 네. 거요? 제가 오랫동안 외국 생활, 오랫동안 그 해외에 탐방의 그런 경험을 하면 잘 들으세요. 제 말씀 잘 들으세요. 진짜 잘 들으세요. 미국이다, 네. 일본이다 이런 데는 소용이 없어요. 사람 워낙 한국 사람이 많으니까. 네네. 예를 들어서 런던만 가더라도요. 런던에는 사람인데 런던 조금 넘어가서 약간 한국 사람이 약간 적은 것 같은데 친척 있어서 방문한다. 네. 동남아 다 콜입니다. 중국도 콜이에요. 아프리카도 콜이고 다 콜이야. 유럽도 예를 들어서 크로아티아에 간다. 한국 사람 없거든요, 별로. 예를 들어서 스페인의 저 남부 쪽에 간다. 마드리드만 이제 조금 되면 없거든 사람들. 네. 한국 사람 만나러 간다면 무조건 봉지 커피를 사주세요. 어. 봉지 커피가 환장들합니다. 그 봉지 커피가 되게 잘 만든 거래요. 응. 그래서 가공식품에서 수출하는데 3위 안에 드는 게 그 커피인 거예요. 한마디 했다고 혼났네. 드디어 학령님 자랑 시작했다. 이거 자랑이 아니라 실생활에 팁을 드렸을 뿐인데 내가 여기 LS 얘기한 것도 아니고 지금
LS 신고가 난 거 얘기한 것도 아닌데 내가 지금. 오케이. 그 커피 그 타시는 분들도 바리스타들도 믹스 커피 정말 맛있다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관련주가 뭐 있어? 일단은 대표적으로 맥널티? 맥널티, 그다음에 혜태 제과, 빙그레, 남양유업, 메일유업, 동서, BGF 리테일, GS 리테일. 요즘에는 이게 또 포함이 되고 난 있고요. GS 리테일에 한 표 던진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관심 받기인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MPK, 미스터 피자, 다날, 그다음에 서울식품, 다날은 왜 나와 거기? 달콤 커피. 다날도 커피를 해? 네. 대박이네 대박. 되게 많은데 제가 생각하는 건 원두의 성장이 계속 좀 이루어질 것이고 네. 저가가 이제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국 쪽으로 또 진출을 해야 돼요. 네. 중국 지금 3점밖에 안 먹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국 맥널티나 네. 뭐 해외 쪽 수출하는 부분은 그런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맞아요. 국내에서는 역시 편의점 나 GS 리테일에 한 표 무조건. 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건 또 뭐 준비하셨어요? 두 번째 코너는. 네. 취미와 재테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취미와 하는데 재테크? 네. 신기하네. 무슨 얘기가? 얼마 전에 네. 초등학생들이 그 사슴벌레를 네. 뭐 10만 원 주고 판다. 그게 이제 재테크다라는 얘기가 계속 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들도 역시 그 재테크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좀 벌어야 되잖아요. 주식 외에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좀 있겠지만 혹시 뭐 새롭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어른들이 좀 할 수 있는 재테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굳이 재테크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실생활에서 혹은 내 취미로 하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돈이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아, 잠시만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현진 사람이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교포나 학생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교포나 학생들. 아까 요거 하시는 봉지 커피. 그런 거를 학생들이 좋아해요. 그리고 특히 어떤 분이 좋아하니? 이거 다 제 말씀 다들 이해해요. 교포는 오래 살았던 사람들은 당 떨어져서 그런가? 그리고 봉지 커피가 별로 안 파는 거야. 그리고 처음에는 다 유학 가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 좋은 거 마시잖아. 예. 봉지 커피가 어느 날 그립기 시작하는데 봉지 커피를 잘 안 팔아. 당 떨어진 거죠. 예, 예. 아니, 딴 거, 한국 물건 라미도 팔 다 파는데, 네. 그런 그냥 큰 외국 슈퍼에서도 봉지 커피를 안 파는 거야. 그래서 봉지 커피를 사다 다 좋아해. 제가 여태까지 그걸 사다 주잖아요? 그리고 혹시 또, 이렇게 여행 가면 가이드들 있잖아요. 네네네. 가이들도 다 좋아해요. 이게 신기할 정도로 좋아해, 지금. 그쵸, 지금. 네, 진짜로요, 진짜로. 달달해갖고 맛있죠, 사실은. 그래서 이 새끼, 네. 그래서 이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12% 정도 나오는 게 있었고요. 얼마 전에 또 그 기사를 찾다 보니까 3개월 만에 100% 됐습니다. 이런 또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제 레테크라고 불리는 레고죠. 아, 레고테크 유명하지. 네. 되게 유명할 거예요. 네. 정말 유명한데 실질적으로 레고를 해서 돈 버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돈이 되는 레고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그냥 집 근처에서 뭐 마트에서 파는 레고를 사다 보니까 이게 돈이 안 되는 건데 1980년대에 레고 하나를 딱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14,000달러 정도. 그래갖고 1,700만 원 정도? 이 블럭 하나가 그래요. 이제 이게 그 한정된 판매량이고 없어지게 되면 더 이상 만들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400만 원 정도 가격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1,400만 원인가요? 더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그 금으로 이거는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금으로 안 된 것 중에서는 이제 타지마할이라고 해서 이게 1,141만 원이래요. 그리고 또 이제 스타워즈 관련해 갖고 만들었던 것도 역시 1,000만 원 가까운 그 가격이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정용진 회장이죠. 자랑하는 거죠. 나 레고 샀다. 그래갖고 요즘에 레고를 취미로 갖고 있다라고 해서 인스타그램 쪽으로 이렇게 많이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지금 레고를 확인해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이 시장이 있습니다. 매니아층이 엄청 많잖아요. 저희가 또 그 일본을 갔을 때 그걸 중국 사람이 사는 것 마냥 이렇게 뭉태기로도 사시는 분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이런 레고가 이슈가 굉장히 된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돈 되는 시장은 따로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레고가 원래는 좀 망했었죠. 망하다가 이제 레고가 성장할 수 있는 게 자꾸 만드는 게 어려워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만드는데 필요한 게 이제 어른들이
애들 걸 만들어주다가 취미를 갖게 되는 경우가 엄청 많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말씀을 해드렸듯이 돈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네. 그냥 취미 생활로 하다가 돈이 되는 경우라는 거 참 참고를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피규어, 장난감 재테크죠. 네. 뭐 키덜트라고 해갖고 이슈가 많이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 1988년에 이제 뭐 무라카미 타카시라는 사람이 이게 미술 작가예요. 네. 되게 유명한 미술 작가인데, 마이론섬 카우보이라는 그 작품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굉장히 좀 외설이냐 야설이냐 논란이 많은데, 이게 뉴욕 옥션에서 1,516만 1,000달러에 거래가 됐는데 이게 현재 한 1,700억 정도 그 정도의 가격이 나온다라고 170억 정도 가격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유명한 예술가가 만든 거고요. 그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다크베이서라고 해서 네. 이게 이제 1억 6천만 원에 보석은 안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보석이 안 달려 있는데 1억 6천만 원 정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바비 인형 같은 경우도 비싼 거는 이제 몇 천만 원대짜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네. 바비 인형에 뭘 입히냐. 그 다음에 보석을 뭘 다냐. 뭐 크리스찬 디올 뭐 옷에 혹은 뭐 금으로 된 진짜 액세서리를 달게 되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뭐 올라가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그거 말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확인해 보게 되면 5월 중순에 서울 옥션에서요. 장난감을 경매를 했습니다. 아, 경매를? 네. 네. 실질적으로 들어가 봤거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한 5만 원에서 10만 원이 기본가였는데 자꾸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거는 이제 기본적인 가치를 매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100만 원 정도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격이 계속 올라가더니 100만 원은 안 넘어가더라고요. 적정 가치를 그렇게 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좀 많았다라는 게 네. 재밌는 또 사실이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장난감 같은 경우도 예전에 로버트 태권브이 네네. 또 피규어를 모시는 분이 있죠. 네네. YG 엔터테인먼트의 또 양 사장님이 모으는데 양형이. 네. 로버트 태권브이를 처음에 뭐 몇천 원에 사갖고 그게 지금 한 27만 원 정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로버트 태권브이를 많이 매니아층이 많이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27만 원 정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 또 최근에 피규어 같은 경우는 3, 4만 원짜리가 지금 7만 원 정도 이렇게 움직인 그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보석으로 만든 그런 장난감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우리가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다라고 생각을 해갖고 그런 거 이제 제외를 하고 얘기를 좀 해드린 거고요. 네. 그다음에 게임 테크도 역시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게임. 역시 리니지 이런 거 하는 사람들. 그쵸. 네. 리니지가 예전에 뭐 저는 리니지를 거의 안 해봤거든요. 네. 근데 뭐 집행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1억에서 이제 뭐 2,500만 원까지 다운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요즘에 뭐 거기에 뭐 5성급 뭐 진명황의 집행검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들리는 소문에서는 뭐 4억이다, 5억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리니지 유저들은 이게 아마 가격이 3억에서 10억 사이는 될 것이다. 이렇게 효과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비싼 게임 랭킹 한 3위 정도? 그보다 훨씬 높은 게 이제 왼쪽에 있는 게임인데 네. 이게 엔트로피아 유니버스라는 게임이에요. 네. 실질적으로 그 네. 기네스북에도 올라갔는데 그 게임 그 아이템 가격이. 네. 네. 그 땅을 파는 거거든요. 딱. 실질적으로 그 가상의 땅을 파는 건데 네. 여기에 이제 쓰이는 그 달러가 있대요. 네. 그게 10대 1로 미달러와 교환이 된다라는 얘기죠. 진짜로. 네. 대박. 그래서 네. 3억 7천만 원짜리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네. 근데 비공식적으로는 600만 달러 네. 그 땅을 팔았다. 뭐 첫 행성을 팔았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게임을 할 때는 무릅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 게임을 하면서 돈 번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뭐 길거리 가다가 네. 스트리트를 파는 거예요. 네. 뭐 나이트 클럽 네. 이런 거 자체적으로 또 따로 팔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박이네, 대박.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돈이 된다라는.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가 지금 현실에서 하지 못하는 걸 게임에서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아닌가. 우리는 잘 모르는 세상에 어딘가에서 찾아갖고 숨어서 돈 버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있죠. 누군가 있는 거죠. 재주 있어갖고.
그래서 뭐라도 어떤 해갖고. 분 그런 기사가 또 올라왔더라고요. 얘긴데 그냥 네. 아빠가 게임 페인이라고. 네. 그래 딸이 신고를 했어요. 아빠가 게임 많이 한다고? 네. 자기를 안 돌본다고? 그렇죠. 네. 아빠가 맨날 아빠 역할을 안 하고 게임만 한다. 네. 근데 이제 욕을 당연히 했겠죠. 그렇죠. 주위에서 욕하죠. 네, 주위에서 욕하죠. 근데 아빠가 이제 그 리니지 성주여갖고 네. 주에 5천만 원인가 한 달에 5천만 원을 번대요. 그러니까 욕하던 게 하셔야 된다고. 이게 실제 있었대요. 진짜로? 네. 네. 근데 어떤 이제 뭐 돈 되는 서버가 있나 봐요. 네. 그런 서버에서는 좀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 대박이네, 대박. 모르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좀 많다라는 거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그다음에 만화책 얘기를 만화책은 안 해볼 예전에도 수가 들은 없죠. 것 같네. 그렇죠. 네. 그래서 가장 비싼 게 이제 슈퍼맨 초반. 네. 초판으로서 25억에서 요즘엔 32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저런 거는 그 미국에서도 많이 하죠. 그쵸. 만화책 같은 거 모으는 애들 많이 있죠. 대신 이제 만화책이 훼손되면 안 되고 그게 얼마나 또 잘 보존되어 있는지를 좀 확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뭐 지금 핸델 박사 이런 거는 네. 우리나라 최초의 SF다. 네.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 감정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엄마 찾아 3만리나 이런 것도 역시 네. 한 300만 원 정도. 딱 초판. 관련돼 제가 봤던 건데 좀 아주 그쵸. 애기 때. 예. 그리고 뭐 고바흐 같은 경우도 4컷 만화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것도 한 1,000만 원 정도? 그래요. 네. 우리 집에 고바우 특선집 있는데 동아일보에서 봐야 되나.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전집 같아요. 단독. 전집 있죠, 전집. 감정 한번 하러 가시죠. 1,000만 원에 판단해. 천만 원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죠. 아니 그렇죠. 있어. 뭔지 알아 내가 무슨 책인지. 네. 알아. 그 정도 가치가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전에 엄마 찾아 선말리 같은 경우는 한 300만 원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원래 김종래 화백 작품이래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초반에 그 눈물의 뭐 수평선이라는 게 그 60년대, 70년대에 붐을 일으켰던 내용이었다. 그래서 그 전에 출세작이 한 500만 원 정도. 네. 저는 이거 본 적이 없는 거거든요. 눈물의 수평선. 저런 건 나도 못 봤죠. 엄마 찾아 선말리는 봤는데. 우리 승원이 형님 정도 봤을 나이인데 저런 거. 저런 류의 책을 보지는 못했어요. 저거는 왜냐면 거의 어렸을 때- 한 50년대 생쟁이 봤을 만한 거 어렸을 때 책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우리 때도 저런 건 네. 없었다. 우리 때 저런 건 늘 책을 멀리했죠. 네, 지금 그렇죠. 저거 보시는 분은 한 60대 정도 돼야 이해하실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걸로 돈 벌려고 하면 매니아층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네. 정말 관심이 좀 있어야 되고요. 뭐 오늘 당장 사갖고 내일 수익 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절대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음. 그리고 이제 다육재테크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다육재테크가 아닌가. 응? 뭐? 뭐예요? 다육재테크. 다육이 뭐? 그게 이 뭐야? 다육이라는 게 건조한 시장에서 그 선인장 같은 그런 걸 다육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육? 네. 태어나서 처음 들었네. 다육식물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어. 그래서 여기서 이건 할 수 이제 있는 거야? 집에서 이제 뭐 잘 큰대요. 자기도 해야지 그럼. 저는 이제 커피콩 먼저 만들어 고 커피콩만 커피콩 먼저. 그래서 실질적으로 1,000원에서 같이 한 1,000만 원 정도. 아 진짜로? 네, 그래갖고 진짠가 하고 찾아봤죠 제가 또. 낼름 찾아봤는데 지금 빨간 박스 쳐져 있는 걸 확대한 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2번 올라갔어요 했는데 이 판매 가격이 1,000만 원이더라고요. 진짜로 저게? 더 크게 한번 볼까요? 자표를 질래나? 아니 갑자기 이거 누구나 다 된다니까 나도 또 눈이 덩그러지고 이세영 교수는 그쵸. 저게 뭐야 쳐다보네 지금. 그게 1,000만 원 가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게 진짜 되는 거예요 저거는? 그래 이게 엑스플랜이라는 그 사이트에서 실질적으로 올라온 거고. 아 그래요? 네. 네. 아직 안 해봤고 저도. 어. 네, 근데 이게 그 상태나 네. 모양, 얼마나 특이한지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주식은 있어? 관련 주식은 모르겠습니다. 별로는 없어? 이건 없어요. 아 그러면 제가 한번 화면 좀 이거 이성윤 교수 알 텐데 네네. 제 사이트 한번 잡아 주세요. 이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저희가 저희 책 내일부터 하면 온라인 주문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10일 날은 나오긴 나오는데 오프라인 서점에서는 다음 주 하수 정도에 대해서 한다는데 이거 맞추시면 인터넷에서 10% 할인해서 구독할 수 있는 거. 아 농담인데 할인해서 구독할 수 있는 유료 우리 딱 PD님 딱 마시거든. 이게 보면 레고 사이트예요. 네. 네. 브릭 링크랑은 레고 커뮤니티 사이트인데요. 아, PD님 맞추셨어요? 아 PD님 아세요? 딱 그러면 강매 구매를 하세요. 강매 구매 한 번? 강매 하나. 아 근데 네. 이 커뮤니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는 아니까. 네, 알고 있죠. 이 사이트를 갖고 있는 사람.
이게 전 세계에서 레고 한다는 애들 다 여기서 사고 팔거든요. 전 세계에서 거의 이 사이트에서 다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하고 외국 사람도 다 이 사이트에서 하거든요. 이 사이트의 주인 아시는 분? 레고 회장? 자기도 알 텐데. 네, 들어봤을 텐데. 누구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인데 우리 이 교수가 그렇게 듣고 나서 못 들었나? 넥슨. 맞추시면 오네. 이게 넥슨이 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넥슨의 김정주 김정주 회장 회장. 있잖아요. 네네네. 김정주 회장이 갖고 있는 거예요. 김정주 회장이. 요번에 김정주 회장은 요번에 또 그 검사한테 4억이나 빌려줘 갖고 100억 100몇씩으로 불려주는 아주 통이 큰 분이잖아. 그쵸. 대박이잖아, 김정주 회장. 그쵸. 4억을 친구한테 쑥 빌려줬더니 그 친구는 나중에 몇 년 만에 140을 벌어주는 네. 황금의 손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마이더스죠. 마이더스 사람인데 이 양반이 이걸 갖고 있어요, 김정주가. 해외에서는 원래 좀 유명했다라는 게 이제 레고 브릭 피커라고 해갖고 그쪽에서 이제 시세가 움직이고요. 요즘에 이거야, 브릭링크가 이거 그 김정주 거야 이게. 앱으로 봐도 요즘에 레고 시세 나와요. 그러니까. 네, 레고로 봐도. 그러니까. 앱으로 봐도 그렇게 나중에 나오고요. 한번 우리가 그 레고 테크로 우리나라에서 그 소나기에 있는 사람들 알잖아. 그렇죠. 그 친구 한번 데리고 와야겠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은 못하는 게 아닌가. 일반인들이 와인 재테크인데요. 네. 그냥 세계에서 비싼 와인이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병에 한 3억 정도? 3억 5천만 원. 2위가 뭐 3억 1,790만 원. 그냥 저도 그림으로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격이 이 정도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유식한 척을 좀 하셔야죠. 왜요? 그냥 보고선 딱 저게 저렇게 비싼 거구나 하면 안 와인? 되죠. 나 그렇죠. 저런 거 못해. 저도 그렇게 별로 관심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와인 레이블 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지. 네. 뭐 누구 꼬실 수도 있고. 그래서 레이블 보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게 국가마다 좀씩 많이 달라요. 그래요? 또 저기 네. 정해져 있는 거야? 네, 국가마다 다르고요. 지금 보이시는 건 역시 뭐 와인 하면 역시 프랑스. 네. 그래서 프랑스 쪽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1등급인지 아닌지만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빈티지가 과연 몇 년 산인가? 그 정도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등급을 표시를 하고 알코올 함량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은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브랜드 같은 경우는 왼쪽에 나와 있는 사진이 네. 뭐 실질적으로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와인의 종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병에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하는데 네. 이 가격이 또 기하급수적으로 뜨더라고요. 뜨기 네. 시작할 때는. 네. 뜨기 시작할 때는 기하급수적으로 뜨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런 걸 보기 위해서는 이제 또 와인 보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저런 거 시세 보는 거가. 네. 왜냐면 그게 네, 이제 맞아요. 펀드로도 나왔기 때문에 와인 펀드가 있어요? 네. 그래서 2000년부터 만들어져 갖고 연 10% 정도 수익이 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2013년부터는 경제가 어려워졌는지 일단 와인 펀드 수익률 자체가 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와인 할 때는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아야지만 와인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유 있으신 분들은 혹시 뭐 지금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취미를 갖고 계신 분들을 한해서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그냥 재미 차원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다육이 해갖고. 마음에 드네. 다육. 네. 그렇죠. 네. 다육은 실질적으로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떤 분이 아시는 모양이야. 다육이 자기는 안 되겠네. 담배 냄새에 민감하대. 그러니까 밖에 키우면 되죠. 밖에서 담배 냄새. 그리고 다육 말고도 식물 같은 거 있잖아요. 나무. 네. 어린 묘목 한 3,000원 정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큰 나무가 됐을 때 네. 파는 것도 돈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진짜요? 네, 나무. 하긴 세상에 돈 버는 방법은 많은 것 같아요. 이것저것요. 네. 그리고 마지막 주식 얘기 잠깐 해볼까요? 네. 지난번에 한 2주 전, 3주 전 나가고 뭐 2번 연속으로 물어봤더니 그냥 뜬금없이 계속 웅진싱크비 얘기하셨잖아요. 네네네. 웅진싱크비 이런 거 괜찮아요? 오늘은 조금 흔들리지 않을까요? 근데 웅진싱크비 이런 거 그때 자꾸 배당 얘기하면서 했잖아요. 네네네. 실제로 뭐 배당 당장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그 실질적으로 배당이 돈을 벌 때는 줬어요. 지금 뭐 번지 아니고 확인 나는 데는 그 없잖아요. 작년에는 이제 뭐 기자 전환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도 예상으로는 뭐 굉장히 좀 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난번에 그 얘기 하셨잖아요. 돌아오셨다. 바로 그 다음날 뉴스 나네. 그렇죠. 그리고 이거 좀 알 것 같은데요. 어떤 요새 요번 주에 뭐 쇼한다 그랬잖아요. 어디서? 만만가 만맨 베이비 페어. 그거 오늘 오르네? 그런 그게 것들은? 이슈가 좀 되죠. 그게 뭐야?
그러니까 그 혹시 출산 무슨 전, 일에서? 출산 전, 출산 후 네. 해갖고 이제 행사가 있어요? 행사가 있어요. 이거 되게 많아요. 베페라고 해갖고 베이비 페어라고 해갖고 네. 매년 있는데 그때 항상 이슈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흐름 보게 되면 사실은 유아용품 관련해갖고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거든요. 이번 행사가 큰 거예요? 오늘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지금 이게? 그래서 사실은 9일부터 11일이면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열리거든요. 별거 아닌데 오늘 그것 때문에 그러는구나 이게. 네, 그래 행사가 있으면 제로랑 일반적으로- 아가방이 같이 오르네 훅 올라네 갑자기. 네.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또 관심 있는 종목은 있는데 네. 이거 모르겠네요. 몇 퍼센트 전지? 100%짜리 말하면 잡혀가지고. 예. 아, 그건 뭐 그렇게 됐고요. 하여튼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하여튼 오늘 다육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다육. 그쵸. 담배니까. 그리고 하여튼 앞서 나중에 기회 되면 하여튼 제가 레고테크. 레테크에 우리나라에 한 3, 4인제 되는 친구 있거든요. 그쵸, 그냥 손가락 데리고 안에 드시는 분. 내가 한번 데리고 나와서 어떻게 레고에 미쳐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분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